법관 회의, 전국 법관 회의가 그 판사 사찰권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에 결론 내리는 것을 아예 유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뭐 정치적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나만한 소리를 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하자면 끝없는 반론을 우리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아쉬움을 추미애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관 대표들의 침묵이 아쉽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나서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관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사실상 무서워하는 게 아니냐.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푸나님 너무 표정이 불쌍하게 왜요? 그 왜? 말을 왜? 하신다. 왜? 진짜 법관들에 대해서 좀 안 됐나 보다. 내가 이거 봐도 그 사람들이 갖고 너무 있는 짠한 그 표정이죠. 그냥 기득권 지키기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논리대로 하면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잖아요. 그거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님들 결정에 따르면 정교 분리된 지가 언젠데 지금 그 사제들이 나서서 정치에 참여하냐 이런 논리 아주 진짜 이 옛날에 핵에 망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논리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인 재판은 판사들이 판결하면 안 되죠 앞으로. 예. 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고 늘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 옛날에 저도 실제로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의심하고 봤었거든요. 실제로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걸 무관심하는 건 이게 결국에는 되게 무책임한 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에 대한 반성으로 더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레카는 어떻게 유레카가 됐어요?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본 거랑 제가 옛날에 그 MB 공작 그거에 낚였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해당 의제, 그 판사 사찰 관련한 해당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쉽다고는 했지만 사실 따끔하게 질책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사찰을 사법부 자기들이 먼저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양승태 포함해가지고 그 자기들 사법농단. 선배들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서 여기서 이런 입장을 내버리면 자기 판사 선배들을 꾸짖는 거랑 비슷한 사건이 돼버려요. 아니 근데 푸나님 이건 더 웃긴 거예요. 지난번에 사법농단 때 그때는 자기 선배들을 꾸짖었어요. 예. 그런데 검사 윤석열 총장은 못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면이 오히려 안 쓰는 거죠. 그때는 왜 판사 탄핵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네. 법관 회의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대법원장 체제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세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검찰총장인가?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지? 계좌 추적권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는 계좌 추적권이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계좌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예.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개별적으로 겁나는 거예요. 무섭죠.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조직은 우리나라에 검찰밖에 없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은
국정원 등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비대한 권력이다 보니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또 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검사들이 뭉쳐버리면 어떤 사건도 굴절시켜버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마저도 대검에서 서울 고검으로 막 지들끼리 막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획을 휘둘러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공수처를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될 거냐? 그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그 금모 씨 등이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검찰 개혁은 시대적으로 그 과제가 달라요. 예.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독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 세력이. 그다음에 보수 정부에 들어서면 검언 일체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땐 독립이고 뭐가 없어요. 검찰 민주화에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을 아무도 그 검찰 독립이 100%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나 보수 정권 같으면 그러는 순간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근데 민주정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100% 독립성 보장돼 있어요. 중립성은 누가 지키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중립성은 검찰이 지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검찰은 중립성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예. 저는 국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기소 안 함으로써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봐주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쪽 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쪽에 대해서는 그냥 집안을 풍비박산 낼 만큼 조사하고 기소하고 선택적 기소하고 예. 영장 독점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독립된 검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 그 검찰 개혁은 사실 두 가지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시대 정신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기소권 영장 청구 독점권 이런 거를 해소하기 나누기 위하여 공수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완전히 100%. 그럼 사실 공수처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 검찰 개혁의 긴 과정에서 경과적인 맞습니다. 그런 예. 조직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공수처가 괴물화됐고 뭐 공수처가 생기면 이게 뭐 김학의가 공수처장이 된다? 아유. 아유 여보세요. 김학의는 공수처 있었으면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지금 깜빵에서 수십 년 썩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논리대로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뭐 우병우, 김기춘 나왔으니까 서울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와, 몇 맞아요. 가지 사례만 갖고 와가지고 네. 그 망치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그런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포탈에는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이야기만 안 나옵디다만 어제 그 사제 성직자분들 4,000분이 시국선언을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 오늘 그래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선언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시국 때만 해. 시국 때만. 그만큼 위급하다는 것이고 오늘은 영호남 200개 단체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 해외 동포 1,145명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을 하고 있는 뭐 어마어마한 거기에 맞춰서 국회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을 법사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쨌건 잡음은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저께 국민의힘이 니들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민주당 니들 루비콘강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은 그 유명한 카이사르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시저라고 배웠죠. 네.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그 로마 쉽게 표현하면 로마 이탈리아의 그 핵심부로 들어가는 사이에 강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루비콘 강이야. 네. 근데 일반 군인들은 밖을 지키다가 여기 들어갈 때는 무장 해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의 원로원
어떤 그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충성 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무기 들고 쳐들어가는 건 반란이거든. 쿠데타. 근데 그 시저가 했던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이 아니라 시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게릴라전 하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쟁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루비콘강을 건넌 게 문제가 아니고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루비콘강 건너서 권력을 쟁취한 거고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예. 네. 그 어디 내가 봤을 때 주호영은 그 어디서 듣기는 했어. 근데 루비콘강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법사위원장과 원내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서포트해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예. 지금은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욕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칭찬할 땐 좀 화끈하게 또 칭찬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싣고 사실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말의 행간에는 그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그 자기 조직보다는 공익을 좀 우선시해달라는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도 이 시민들이 지금 작년 이 무렵에는 저희가 거리로 나갔었지만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 시국 선언 소식이 전해지는 거 보면서 이게 되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몇 개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12월 1일에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4대 종교인 개신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여기를 시작으로 7일에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명, 해외 동포 1,145명, 서울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중앙대까지 지금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 12월 8일엔 그리스도인 2,000명, 그다음에 내일 또 영호남 그리고 뭐 충청권까지도 지금 막 300여 개 넘는 단체에서 예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이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제 민주동문회까지 나서니까 이건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요. 인식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 법세련 등 뭐 그런 단체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고발 많이 하잖아요. 이 술접대 검사들 이 좀 어떻게 좀 고발하시면 안 될까요? 예. 이게 고발 없이 수사하니까 어, 제약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